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에게 겨울철은 굉장히 힘든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 뜨거운 공기, 뜨거운 환경에 직접적으로 피부가 노출됩니다. 그럼으로써 2차적으로 피부에 열이 더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건조함이 더 증폭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겨울철에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되던 환자분들도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겨울철에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방관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생활 관리를 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아토피 피부염의 보습제 없이 보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겨울철에 건조하다고 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건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습제를 바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에게서 보습제를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오래 앓았던 분들 같은 경우 보습제를 바르면 바를 때는 건조한 게 줍니다. 그런데 계속 바를수록 피부가 근질근질하고 붉어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의 보습제 사용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피부가 크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굉장히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습제가 들어가야 될 깊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진피층까지 침범을 하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즉, 깊이 침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흡수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라고 그랬죠? 피부가 얇은 부위라고 했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많은 부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 귀, 목 같은데, 팔 내측, 피부가 얇은 부위, 그리고 점막 조직이 풍부한 부위라고 했죠.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항원 물질들이 더 쉽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많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잘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습제를 이 부위에 더 많이 바르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토피가 심하고 건조하니까. 그런데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막 조직이 얇다 그랬죠. 그러니까 흡수율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바르는 것보다 이런 데를 조금만 발라도 더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환자분들이 보습제를 바르면 더 가렵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좋다고 하는 보습제를 이것 써보고 저것 써보고 막 서칭해서 써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맞는 보습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라도 더 많이 건조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습제 한 통을 그냥 일주일에 2주일이면 다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습제 사용량을 보면 그거보다 더 적게 써야 되는데, 써도 만족되지 않는 그 갈증들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습제를 쓰다가 줄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피부는 건조한데 피부의 붉어짐과 가려움은 줄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붉어짐이나 화끈거림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한다는 건, 즉 보습제에 의한 문제들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건조함은 약간 더 심해졌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건조함만 해결해주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보습제 없이도 겨울을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뭐냐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건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피부 각질층이 단백질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피부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연 본수빈자나 세라마이드 같은 그런 지질 성분들이 분비가 적게 됩니다. 즉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게 되는 그런 유분층들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증발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염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염이라고 했죠? 염증입니다. 그럼으로써 피부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부가 뜨거워. 그러면 증발량이 더 많아지겠죠. 피부 자체가 온도 상승을 통해서 수분을 더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보다 더 건조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즉 악순환의 고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습제 없이 보습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부의 수분 증발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겨울철에 더 건조한 이유는 뭐냐면 상대 습도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게 돼서 수분이 증발하는 이유는 주변의 공기에서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도가 높죠. 뭐 100%, 90% 그런 상대 습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30%, 20%의 굉장히 낮은 습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낮은 습도가 되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증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가습기를 통해서 수분을 빵빵빵 공기 중에 넣어주게 되면 피부의 수분 손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0도 같은 경우는 습도가 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21도에서 23도 정도에서는 습도를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24도 이상에서는 보통 4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아토피 있는 경우는 꼭 온도계와 습도계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가습기를 빵빵하게 틀어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빵빵하게 틀어놔도 겨울철 실내를 습윤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 한번 확 열면 습기가 확 날아가거든요. 다시 또 닫으면 또 습도가 유지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기순환에 의해서 습도가 굉장히 손실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습기를 빵빵하게 틀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 자체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되는 게 아니라 피부의 증발량을 줄임으로써 피부가 수분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장판 온수매트 사용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피부 수분 손실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온풍기 사용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온도 상승을 낮게 유지하는. 근데 반대로 가끔 환자분들께서 온도를 낮게 유지해서 난방도 안 했다고 해서 그래서 감기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상쾌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충분할 것 같을 때. 그래서 보통 적정 실내 온도는 실내에서 얇은 가디건 하나 정도 입으면 괜찮아, 상쾌해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고, 실내에서 반팔 입고 다녔는데 괜찮아 하는 정도는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내에서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춥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습제 없이 겨울철에 피부를 보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피부 보습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세계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